돈 버는 일을 하는데 참 이것저것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거나 아니면 자금줄이 갑자기 막히는 경우도 있죠. 또는 뭐 고객이 약속을 해 놓고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도 안 주고 말이죠. 보통 이런 문제를 겪으면 잠깐 현타 맞고 면봉도 시계 왔다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사실 이런 게 사업가의 본질이기도 하거든요.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해낸다는 측면에서 말이죠. 그런데 가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각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막막하거든요, 이럴 때.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책을 좀 읽는 편입니다. 뭐 물론 당연히 주변에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사업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 혹시 이런 적 있었니? 혹시 이런 상태에서 이런 걸 해결한 적이 있었어?" 라는 식으로 의견을 구하기도 하지만 책을 좀 자주 읽는 편이거든요. 물론 책이 이 막막함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전혀 안 될 때도 있긴 한데 어찌 됐든 요즘에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건 하우절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 가지 이야기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걸 읽어 보니까 이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책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서점에 갈 때마다 계속 눈에 띄어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왠지 읽지 않을 것 같아서 안 샀는데 최근에 우리 애들 책 빌리러 도서관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책이 있길래 그냥 빌려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런슨 채널의 영상을 챙겨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업무 자동화나 마케팅 시스템 세팅할 때 제가 빠뜨리지 않고 꼭 말씀드리는 게 본질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불변의 법칙이란 책에 끌리는 게 당연한 일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챕터별로 읽고 생각을 정리해 놔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고요. 총 23개 챕터가 있고 오늘은 서문을 읽고 생각한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돈 버는 일을 하는데 계속 갈팡질팡해서 갈피를 못 잡는 분이라면 함께 본질부터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 자동화 사업가 러슨입니다. 여러분은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보통 서점에 가면 관심이 생기는 책을 보면서 서문부터 읽어보는데요. 이 책의 서문에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살까 말까를 엄청 고민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책의 첫 시작에서 보면 워런 버핏이랑 그 지인이 나눈 대화를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 알고 계시죠? 네,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주식에 관심이 없더라도 워낙 이분이 한 말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기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9년 말쯤에 글로벌로 엄청난 경기 침체가 왔었는데 그때 나눈 대화라고 해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지인한테 1962년에 가장 많이 팔린 초코바가 뭔지 물어봅니다. 지인은 당연히 모른다고 하겠죠. 워런이 스니커즈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또 물었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초코바는 뭘까요? 라고 말이죠. 지인은 또 모른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은 예상하셨겠지만 워런 버핏은 또 스니커즈라고 대답했다는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세계적인 투자 규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뭔가 흥미롭긴 한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는 좀 아리까리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자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이야기를 또 꺼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프 베이조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무엇이 변할까?"라는 질문이죠. 근데 제프 베이조스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왜 이걸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앞으로 1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일까?' 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업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가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내려면 명확하게 원칙을 세우고 그걸 일관되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라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비유를 들자면 제가 어렸을 때 테니스를 쳤었거든요. 20살 때부터. 그래서 그때 테니스 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라켓을 휘두르면 공이 테두리에 맞아서 하늘 높이 방방 떠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라켓면에 공을 제대로 못 맞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이 라켓면에 맞는 순간까지 시선을 공에서 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도구를 가지고 공을 쳐서 게임을 진행하는 이런 공놀이들은 뭐 야구도 똑같고 골프도 똑같습니다. 시선이 흔들리면 히팅 포인트가 어긋나면서 안정된 타격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공이 맞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공이 날아갈 거라 예상되는 방향으로 고개를 획 들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헤드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머리로는 알고 있잖아요. 내 히팅 포인트는 고정된 위치에서 많이 빗나가지 않으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본능적으로 공을 따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건 프로야구를 볼 때도 이게 되는 사람은 3할을 치고 안 되는 사람은 3할을 못 친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흔들리는 공에 시선을 빼앗기니까 실력도 안 늘고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라인아웃을 자주 친다든지 아니면 야구를 치면 파울을 많이 날린다든지 골프 같은 경우에는 뒷땅치기만 하다가 커리어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사업을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3 가지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고객이 나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사업, 우리 브랜드를 깊게 신뢰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고객이 돈을 주고 뭔가를 살 때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아무래도 내가 돈을 냈을 때 이 판매자가 약속한 걸 제대로 주느냐겠죠. 이게 거래의 기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계속 변함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보여준다면 고객이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가가 선택을 내릴 때 뭔가 좀 또렷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업은 늘 선택의 연속인데 예를 들면 A라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선택해야 되죠. 그리고 뭐 상품을 새로 만들었을 때 상품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또는 뭔가 판매율이 저조했을 때 상품 가격을 내려야 할지 아니면 유지하고 다른 서비스를 덧붙여야 될지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되고, 고객이 불만을 가지고 항의를 하면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이런 것 같은 것들도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자기 사업에 대한 원칙이 없으면 선택할 때마다 갈팡질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사업 안에서 변하지 않는 이 본질적인 원칙이 없으면 제대로 된 의사결정 자동화 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하는 거죠. 저도 옛날에는 이런 갈팡질팡하는 선택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하고 있는 편이고요. 하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진 건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록을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레벨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할 때는 보통 의사결정할 때 자기의 상황이 어땠고 감정 상태는 어땠으며 내가 무슨 판단을 내렸는데 이러저러한 결과가 나왔었다, 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없으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번엔 이랬다가 다음엔 저랬다가 하는 경향을 계속 반복하면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뉴얼 만드는 것만 해도 사업에서는 중요한 시스템 자동화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한정적인 사업 자원을 전략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원이라고 하면 시간, 인력, 돈, 에너지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원칙이 있잖아요. 그럼 매번 다르게 대응하지 않아도 되니까 운영하는 데 효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자원을 더 집중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쯤 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 같은 1인 소상공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꼭 필요 없는 이야기인 것 같다. 뭐 그건 대기업한테는 해당되는 이야기지."라는 식으로 말이죠. 뭐 물론 그런 의견도 자기 스타일이 맞는 거라면 충분히 존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오히려 계획을 짜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처럼 사업 자원이 엄청 많이 부족한 입장일수록 더더욱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질에 맞지 않으면 저는 사실 자동화에 빠져드는 것도 경계하라고 저희 커뮤니티 멤버들한테 늘 강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런 경향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죠. 본질에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성 말이죠. 그러니까 잠깐 제 경험을 또 말씀드리자면, 제가 광고물 생산 관리도 진짜 오랫동안 했었는데 제가 레벨이 낮은 관리자였을 때는 원칙이 없었어요. 상황 보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하는 일들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레벨이 높아지면서 제 원칙을 가지고 생산 관리를 했을 때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오더를 내릴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만 사항이 진짜 많이 줄어들어요, 원칙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고 오더를 내리면요. 그리고 생산 효율도 한 적으면 10% 많으면 30%까지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저 레벨일 때는 없었는데 좀 레벨이 높아졌을 때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차이는, 생산 현장에서는 지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점 같은 건데 이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딱 정해 주고 "여기서 벗어나지 마세요."라고 오퍼레이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진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정된 자원 안에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딱 자기 기준점을 가지고 기계처럼 움직이는 게 최고입니다. 저는 사업 관점에서 봤을 때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 오늘은 책 불변의 법칙 서문 파트를 읽고 사업적으로 생각난 걸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그냥 영상 보고 '그렇구나. 좋은 내용 있어.' 하고 끝내면 진짜 시간 낭비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끝나면 이거 딱 하나만 해 보세요. 먼저 여러분이 고객들한테 주고 싶은 핵심 가치를 한 줄로 적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 가치를 지키고 키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런 내부 원칙들을 하나씩 적어 보면 진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런슨이라고 한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핵심 가치는 사업 자동화 본질 개념을 제대로 전달한다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동화 본질 개념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세운 원칙은 내가 해본 것만, 그리고 내가 직접 생각한 것만, 마지막으로 최대한 본질에 가까운 것들만 전달한다가 제가 세운 내부 원칙이거든요. 진짜 이걸 하고 안 하고가 나중에 사업 성패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저는 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걸 해야 고객들한테 예측 가능해서 믿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나는 귀찮아서 도저히 못하겠다." 뭐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요. 웬만하면 해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되었으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셔야겠죠.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들도 적어 주세요.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AI 자동사업가 런슨이었습니다.